이번 시간에는 2014년 사회 생산자동화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절삭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 일반적으로 절삭제는 절삭 부분의 윤활작용,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윤활작용과 그 공작물과 공구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그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냉각작용이 가장 큰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칩이 쌓이게 되면 작업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칩의 배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용 목적이 아닌 것, 마찰작용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연삭숫돌의 결함 중에 떨림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 연삭숫돌의 떨림의 원인으로는 그 숫돌과 숫돌축의 불균형과 숫돌차의 결합도가 단단할 때, 이 결합도가 단단할 때 생기는 것이 이 눈매음이라는 것인데요. 로딩이라고도 하고요. 이 연삭숫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와 숫돌 입자와 이 숫돌 입자를 결합해주는 결합제, 입자 결합제, 그리고 기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삭숫돌의 3요소죠. 이렇게 기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기공에 칩이 메워지는 거죠. 기공에 칩이 메워짐으로써 떨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눈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와 방진구 사용법 불량으로도 연삭숫돌에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4번 연삭 깊이를 적게 하고 이송을 빠르게 할 경우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초음파공에 주로 사용되는 연삭 입자의 재질. 초음파공에 사용되는 연삭 입자는 주로 산화 알루미나나 탄화 규소, 탄화 붕소, 다이아몬드 플러스 공작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 중에서 있는 것은 탄화 붕소밖에 없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CNC 공작기계의 가공 프로그램의 기호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 M은 보조 기능을 뜻하고요. T는 공구 기능을 뜻합니다. S는 절삭 기능이 아니라 주축 기능이죠. 주축 기능. F는 이송 기능을 뜻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밀링 머신의 그 커터의 지름이 100mm이고 한 날당 이송이 0.2mm, 커터에 날서 8개, 회전수를 400rpm으로 했을 때 절삭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좀 함정이 있습니다. 절삭속도를 구할 때는 V는 1000분의 파이 dn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지름과 그 회전수만 필요합니다. 이 이송과 커터의 날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송 속도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절삭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지름과 회전수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파이 곱하기 지름이 100mm라고 했으므로 100 곱하기 회전수 400을 하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125.m/min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보링머신의 크기 표시 방법이 아닌 것. 보링머신의 크기 표시 방법으로는 테이블의 크기, 주축의 지름, 그 주축의 이송 거리로 표시를 합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램의 최대 행정 1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기차의 바퀴를 주로 가공한 선반으로, 우선 기차 바퀴가 나오면 두 가지 선반의 종류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면 선반과 차륜 선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륜 선반 같은 경우에는 기차 바퀴를 주로 가공하는 선반이 되겠고요. 정면 선반 같은 경우에는 기차 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길이가 폭이 좁은 공작물을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선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축대 두 개를 마주 세운 구조로 된 특수 선반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주축대 두 개를 마주 세워서 기차 바퀴를 만드는 작업, 그 기차 바퀴를 만드는 선반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인버리트 곡선을 그리는 원리를 이용해서 기어를 절삭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선 기어를 절삭하는 방법에는 총형법, 형판법, 상성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인버리트
그 치형을 이용해서 기어를 절삭하는 방법은 창성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인볼루트 치형으로 대부분을 많이 절삭을 하는데요. 창성법으로 가공을 합니다. 형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판이 치형과 같은 곡선으로 만든 형판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고정하고 이송을 주게 되면 형판의 치형 곡선을 따라서 모방 절삭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초형 커터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을 1패치씩 회전시키면 치형을 한 개씩 가공하는 방법으로 가장 능률이 떨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창성법 1번이 되겠고요. 9번입니다. 필터 배지 구성의 인선의 그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 구성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 가공을 할 때 이렇게 공구가 있으면 공작물 끝부분에 날 끝부분에 칩이 달라붙어서 공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공구 끝에 칩이 달라붙어 있으면 굉장히 작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인선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절삭 깊이를 작게 하고 공구의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합니다. 이 크게 한다는 것은 예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 끝을 예리하게 하겠죠. 예리하게 하고 윤활성이 좋은 젖상 유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계점 온도 이상에서 가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삭 소리를 크게 한다. 이 구성인선의 방지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연사수돌 입자의 종류 중에 갈색 알루미늄의 기호로 맞는 것. 우선 C가 들어간 것은 탄화 규소계고 A가 들어간 건 알루미늄인데요. 여기서 WA는 화이트 알루미늄이므로 흰색이겠죠. 그래서 이게 A가 알루미늄가 갈색이 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도 WA가 갈색이 아니기 때문에 4번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거 가공의 지시 방법 중에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를 지시하는 것. 제거 가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3번이 되고요.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 것은 4번 같은 기호가 되겠습니다.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2번과 같은 기호가 되겠죠. 1번도 볼 수 있겠네요.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4번과 같은 기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 투상도로 가장 적합한 것. 이 부분이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인데요. 이쪽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3번과 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호칭번호 6303 ZNR인 베어링에서 안찌르면 치수는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6303에서 이것은 베어링의 호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어링 계열, 베어링 계열을 뜻하고요. 03은 안찌름, 실드 기호 Z, 궤도링 형상 기호 NR을 뜻합니다. 여기서 안찌름이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으므로 베어링의 안찌름은 00, 01, 02, 03, 04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00은 10mm, 01은 12mm, 02는 15mm, 03은 17mm, 04는 20mm입니다.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05는 25, 07은 35m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03이라고 했으므로 03 17mm가 되겠네요. 17mm. 그러니까 답은 2번 17mm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개개의 치수에 주어진 치수공차가 축차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하는 치수의 배치법. 개개의 치수에 주어진 치수공차가 축차로 누적되어 좋은 경우는요, 이렇게 직렬로 쭉쭉쭉 누적되는, 여기서도 괜찮은 치수 기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렬 치수 기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단면도의 표시 방법 외에 그림과 같은 단면도의 종류. 우선 보시면 위와 아래가 형상이 다르죠. 이 위는 단면으로 자르는 그 안쪽 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부죠, 내부. 그 아래는 외부를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한 단면도는
한쪽 단면도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온 단면도는 전체를 단면도로 나타낸 것이고요. 3번 부분 단면도는 그 일부분을 잘라내서 그 부분만 단면도로 나타낸 것. 그리고 회선 도시 단면도는 핸들 그 벨트 풀리 기어 등과 같이 회전을 해서 도시하는 것이 더 형상을 알아보기 좋을 때 그 단면으로 물체를 절단해서 90도로 회전해서 도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고요. 17번을 넘겼네요. 16번을 넘겼네요. 1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표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데이터 표적은 가로선으로 두 개 구분한 원형의 테두리에 의해 도시를 합니다. 맞고요. 데이터 표적이 점일 때는 해당 위치에 굵은 실선으로 X 표시를 하고요. 선일 경우에는 가는 실선으로 합니다. 3번 보시면 선일 경우에는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표적의 영역일 때는 그 원칙적으로 가는 이점사선을 그 영역을 둘러싸고 해칭을 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보시겠습니다. 굵은 실점사선을 사용하는 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 1번 보기를 보시면 되풀이하는 도형의 피치를 나타내는 기준선은 피치선인데요. 피치선은 1점세선으로 나타냅니다. 2번 수면 유면의 위치를 표시하는 선, 이것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3번 표면 처리 부분을 표시한 특수지정선은 굵은 1점세선으로 나타냅니다. 치수선을 긋기 위해서 도형에서 인출해낸 선, 치수 보조선이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도형에서 치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출해낸 선, 요게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은 치수선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가는 시선으로 표시를 하죠. 굵은 1점선 사용하는 것 특수지정선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 투상도를 사용해야 될 곳으로 가장 적합한 곳. 보조 투상도는 보통 경사면이 있으면 이 경사면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 경사면에 대한 형체를 빼서 보여주기 위한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 경사면의 실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3번이 되겠네요. 특정 부분의 형성이 작아서 이를 확대한 경우는 이 부분 확대도죠. 부분 확대도. 물체에 대한 단면을 90도 회전해서 나타낼 때 이것은 회전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해설은 특수 투상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면은 보조 투상도로 나타낸다는 거. 19번입니다. 축과 구멍의 끼워 맞춤에서 최대 틈새는 축과 구멍의 끼워 맞춤의 최대 틈새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있고 축이 있을 때 최대 틈새라 하면 구멍이 가장 클 때 그리고 축이 가장 작을 때를 뜻하겠죠. 그러면 구멍이 가장 클 때 구멍의 최대 허용치수에서 축의 최소 허용치수를 뺀 게 최대 틈새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그 나사의 도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사의 제도는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수나사의 수나사의 골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사의 안지름을 뜻하죠. 앞나사의 골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앞나사의 바깥지름을 뜻합니다. 이것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겠습니다.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야 되죠.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앞나사의 안지름이 굵은 실선이었고요. 그리고 앞나사의 바깥지름이 가는 실선이죠. 수나사 앞나사의 결합부는 수나사로 그린다. 맞습니다. 완전 수나사와 완전 나사의 경계는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 줍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완전 나사부와 그 완전 불완전 나사부는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으면 끝부분이 그 불완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불완전하게 나와 있는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의 이 부분이 불완전 나사부죠. 이 경계를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 준다는 뜻입니다. 굵은 실선. 21번 보시겠습니다. 피스톤의 전진 및 후진 시 동일한 크기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실린더. 보통 단동 실린더라 보통 실린더들은 전진 후진을 할 때 이 면적에 의해서 동일한 압력을 주어도 이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A와 B의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압력을 주었을 때 동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실린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에다가 동일한 면적의 실린더를 만들어주면 되죠. 이것이 양쪽으로 로드를 했다고 해서 양로드, 복동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어큐뮬레이터의 용도가 아닌 것. 어큐뮬레이터는 충압기죠. 충압기는 그 오일 탱크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탱크가 하는 역할과 거의 비슷합니다. 에너지 축적하고 맥동 흡수하고 충격 압력의 완충 작용을 하고요. 액체의 수정도 합니다. 이물질 여과는 필터가 되겠죠. 필터, 흡입 쪽의 필터, 스트레이너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유압 회로 내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밸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밸브로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죠. 최고 압력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설정한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탱크로 귀환을 시켜서 최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피스톤 펌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피스톤 펌프에서는 우선 피스톤 펌프가 있으면 베인 펌프와 기어 펌프가 있겠죠. 구조를 보면 기어가 가장 간단하고요. 피스톤 펌프로 갈수록 가장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가격은 피스톤 펌프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요. 그리고 효율은 피스톤 펌프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럼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유압 펌프에 비해서 효율이 낮은 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피스톤 펌프가 가장 좋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토출 압력이 높고 구조가 복잡하며 가격이 고가입니다. 가변 용량형 펌프로 많이 사용되고요. 가변 용량형 펌프라고 하는 것은 용량을 변동시킬 수 있는,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변 용량형이라 하고요.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변하게 하지 못하는 펌프는 정용량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25번입니다.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 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차이에, 주변과의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공동, 그러니까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급격하게 유로를 차단하는 경우, 그리고 흡입 관로 및 스트레인의 저항 등에 의한 압력 손실이 있는 경우에 의해서 압력차가 일어나는 경우, 과부하이거나 오일 점도가 클 경우에 공동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펌프를 전격 속도 이하로 저속 회전시킬 경우에는 공동현상과 관계가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공압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공압은 압축성 에너지이므로 제어성이 떨어집니다. 서지 압력이 급격한 압력이죠. 발생되므로 과부하에 대한 안전 대책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거는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취급에 있어서 안전하죠. 그리고 압력 조정에 따라서 출력을 단계적 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공기압 실린더의 부착 형식이 아닌 것. 풋형, 피벗형, 회전형, 플랜지형, 트러니언형이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용접형이 있겠네요. 28번입니다. 다음 중 오일탱크의 구비 조건은 틀린 것. 오일탱크의 구비 조건으로는 우선 이 수치를 좀 외워둬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일탱크 크기는 유량이 토출량이 적어도 3배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통기
용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너의 유량, 스트레이너는 흡입구 쪽에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트레이너의 유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의 2배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면, 스트레이너 유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의 같은 것이 아니라 2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죠. 오일탱크는 적어도 펌프 토출량의 3배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요. 공기 청정기의 통기 용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의 2배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공기나 이물질을 오일로부터 분리해야죠. 틀린 거 1번이 되겠고요. 이 오일탱크 구비 조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공기압 조정 유닛, 서비스 유닛에 포함되지 않는 공합기기. 서비스 유닛에 포함되는 것은 우선 필터인데 이것은 그냥 필터가 아니라 드레인 부치 필터입니다. 드레인 부치 필터, 이것은 드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드레인 부치 필터와 압력을 조절해주는 강압 밸브, 그리고 윤활기, 루브리케이터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루브리케이터,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 건조기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지름이 2cm인 유압 실린더에 16kg 중에 힘이 가해져 있을 때 그 압력은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요. 압력을 구하는 공식 P는 단면적 분의 힘이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F가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지름이 2cm이므로 2cm의 제곱 분의 16 계산해주면 5.1kg 중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